예, 4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중에서 아름다운 꼴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장면에는 바로 그 친구와 함께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학생들이 아주 이야기를 잘합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경험을 아주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양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게 하고요. 태음인 학생이나 소음인 학생이나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 원칙이 있죠. 그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이 친구들과 달리기를 했던 경험을 아주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아름다운 꼴찌인데요. 바로 제목에서 아름다운 꼴찌가 왜 아름다운 꼴찌랄까? 라고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질문을 던져주면 좋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왜 아름다운 꼴찌일까라고 미리 책을 읽기 전에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가 꼴찌를 했다. 이야기 되죠. 또 그리고 꼴찌를 했는데 아주 들어갈 때 우아하게 아름답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처음에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꼴찌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꼴찌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제 부분에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왜 아름다운 꼴찌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름다운 꼴찌에 보면 이 사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보면은 이런 사파가 있거든요. 사파도 있고 이런 사파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이런 사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파도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파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 사파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파에 따라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는 1, 2, 3, 4, 5 다섯 개의 장면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주제를 이제 집약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1회 장면에는 이거네요. 보시면은 책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현이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거기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책에 보면은 수현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려고 다짐을 한다. 달리겠다고 다짐한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란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수현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한다는 세 번째 나와 있고 다섯 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야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1, 2, 3, 4, 5를 확인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낱말, 즉 키워드,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되게 문장을 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달리기 연습을 한다는 달리기 연습이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 아시겠죠?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가 두 번째 장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렇죠. 자기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뒤에 꼴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렸다. 결승점까지 달렸다. 즉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달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겠습니까? 뒤에서 꼴찌로 달렸다는 사실을 수연이는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빠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 2, 3, 4, 5 하면 모든 체질의 학생들이 잘 알아냅니다. 그리고 1, 2, 3, 4, 5 이 내용을 다시 이야기는 바로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 부분이 있다는 걸
해서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잘 알아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체질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해냅니다. 다시 처음 부분, 그 다음 가운데 부분, 끝 부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처음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특히 주제가 드러난 끝부분의 생각과 느낌을 잘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끝부분을 읽고 끝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게 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폭을 줄여주면 학생들이 잘 해냅니다. 보통 소양인 학생들은 이 처음 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이나 끝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민 학생이나 태음인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면 끝부분에 어떤 주제를 찾아내라 그러면 다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야기의 제목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 이 주제라는 것은 즉 이야기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제가 뭘까요? 크게 이제 이 주제도 두 가지 분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하면 좋습니다. 수연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수연의 입장에서는 이 글의 그 아름다운 꼴찌 주제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란 주제를 가능하겠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바로 아빠의 사랑, 자녀에 대한 아빠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찾아내면 됩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바로 처음에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찾아내야 돼. 그 흐름을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서 다시 이야기의 주제를 끌어내게끔 순서대로 차례대로 차곡차곡 차례대로 이야기해주면 모든 체질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이 장면을 잘 흡수해냅니다.